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모함이 아니야. 뉴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뉴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라인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이번 한 주는 뉴스킨의 정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업의 본질인 확장과 복제를 위한 화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특히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잊지 말고 꼭 하자 하는 말씀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복기해봐도 될까요? 첫날 임상의 정석 뉴스킨 편에서는 처음 안내할 때 500원짜리 2개, 미스트 10방 이렇게 수치화해서 알려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인 나부터 제대로 쓰자. 제대로 써야 말이 나온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임상도 알려야 한다. 더 알려야 한다. 더 많이 알리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화요일 콜드의 정석 기억하세요? 콜드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더라. 해본 사람과 계속하는 사람이 있을 뿐. 그리고 루미스파 양자 콜드에 대해서, 사업 전달 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현장 시뮬레이션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우물쭈물 모르는 말을 하면 상대로부터 거절을 당할 여지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명확히 말해야 된다. 틈을 주지 말고 착착착 준비해서 얘기하자. 그리고 그걸 복제할 때는 GPS 미팅이 참 중요하더라.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파트너. 그 이유는 그쵸? 파트너가 두려울 때는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 밀착 소통하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초대의 정석에서는 초대의 백미는 애프터다. 반드시 애프터 미팅을 하라. 그리고 다음으로의 연결을 촘촘히 하라. 초대는 오프라인 초대부터 하라는 지혜도 전해주셨고요. 혹시 초대 멘트가 자꾸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제대로 리크루팅 되었는지를 점검해봐야 한다. 그래서 어제 성의도 기억하세요? 그럴 땐 나를 초대해서 스폰서에게 데려가자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어제까지의 이번 주를 복귀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플랜 B의 정석입니다. 플랜 B는 공간, 즉 거점을 활용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형태 중에 하나이고요. 그것을 이른바 플랜 B라고 지금 일컫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더 랑연 라이브에서 플랜 B라는 것을 주제 삼아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즘 궁금해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이럴 때 절대 놓치지 말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그래서 오늘 게스트분들께 그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성장하는 우리들의 움직이는 현장 이야기 액션 굿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게스트는요, 플랜 B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을 빼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플랜 B의 대명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김하정 리더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리치랜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하정입니다. 저의 스폰서님은 최수미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이선숙 사장님이십니다. 네, 플랜 B의 대명사. 저한테도 플랜 B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던, 눈을 뜨게 해주셨던 분이신데요. 그래서 오늘 모시고 사장님의 요즘 굿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장님의 1분 마이 스토리 오랜만에 한번 들려주세요.
네, 저의 전직은 피부관리사 원장이었습니다. 강남에서 15년 정도 피부관리 실을 운영했고요. 그러면서 뉴스킨을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데몬이나 이런 걸 보고서는 별로 감흥이 안 왔었어요. 그런데 보상을 듣고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게 이걸로 이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원래 꿈이 복부인이거든요. 월세 받는 멋지게 늙어가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는 것보다 뉴스킨 사업으로 온라인 빌딩을 짓는 게 훨씬 더 빠를 거. 다라는 생각에 뉴스킨 사업을 결정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입니다. 근데 사장님, 왠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복부인처럼 돈 많은 그 느낌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건물 있으시죠? 온라인 건물이 있습니다. 아, 네. 사장님, 작년 5월에 사장님이 직접 거점을 오픈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그로 인한 굿뉴스들이 생겨나고 계신다고 해서 오늘 그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굿뉴스가 있으신지요? 아, 네. 굿뉴스라고 하니까 하나하나 이제 되짚어 보더라고요. 보니까 하나가 더 늘었더라고요. 제가 원래 거점을 오픈하게 된 이유는 정확하게 새로운 판을 짜고 싶고, 그래서 새로운 신규 명단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대 5명의 지금 사업을 음.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가 생긴 게 가장 큰 뉴스고요. 그전에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고, 약간 배려심 있게 했다면,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면서 5명의 일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점을 오픈한 이래로 지금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죠? 8개월? 8개월쯤 되셨나요?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일대 5명이 늘었다는 건 아주 꽤 큰 성과고 좋은, 너무 행복한 굿뉴스인데, 사장님을 딱 떠올려 보면은 사장님한테는 소비자도 대단히 많고, 또 더 이상 뭐 이렇게 더 확장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 바쁘셔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그런데 굳이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거점을 오픈하게 되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왜 거점을 오픈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에스테틱을 하고 싶지 않아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다시 에스테틱을 오픈했느냐라는 질문에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저는 명단에 늘리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명단이 많으면 일의 양을 늘릴 수 있고, 그리고 STP라든지 데모를 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확률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직접 한번 오픈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오픈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데몬, 일일 일대몬 하루에 3명은 무조건 하고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바뀌면서 정말 저에게는 새로운 명단을 찾아야겠다는 목적이 너무나 뚜렷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사장님한테도 이 신보상을 맞이하는 마음에서 마음에서 우리 오늘 말 버벅대지 말자고 했는데 계속 말을 버벅대네요. 음. 새로운 신보상을 맞이하는 그때 즈음에 나한테도 명단에 한계가 있다. 더 많이 명단을 확장하고 싶다. 그리고 일의 양을 너무 늘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거점을 오픈하게 되셨고 그랬기 때문에 사장님은 목표점이 다르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에스테틱 원장님이셨을 때는 티켓팅을 많이 해야 정말 최고의 원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데 목표가 있으셨죠. 그래서 사장님한테는 시작할 때부터 문 닫을 시점을 정하고 시작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문 닫을 시점을 정하고 시작하라. 사장님도 목표점은 달랐기 때문에 문 닫을 시점을 정하고 시작하셨어요. 언제 문 닫으실 건가요, 사장님? 저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음. 처음에 시작할 때는 3개월 정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3개월은 너무 했고요. 짧더라고요, 근데. 그죠? 네. 그래서 6개월을 딱 다음 목표로 로드맵처럼 짜고 음. 그때까지 내가 몇 명의 멤버를 늘리고 몇 명의 데모를 하고 몇 명에게 내가 사업을 전달하겠다는 수치화된 목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6개월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원하는 목표의 수를 꼭 반드시 채우는 걸 저는 정하고 시작하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요. 음.
사장님이 요즘 바쁘신 이유는 그 사장님께 관리를 받으러 오시는 그분들을 단순히 그냥 나의 소비자, 관리받으러 오시는 회원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새로운 페이드 어필리에이트, 나의 새로운 BR로 보시고 그게 아닐 것 같은 소비자들한테는 굳이 내가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하셔가지고 한계를 두신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냥 한정적으로 안내하고 그냥 또 다른 손님을 받겠다고 얘기도 하시고 해주셨고 사장님, 그러면, 어, 사장님의 요즘 플랜 B들을 보면서 정말 DCSV도 정말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사실 티켓팅도 목표는 아니지만 티켓팅이 정말 많이 되셔서, 8자리 숫자를 매달 갱신한다는 것도 제가, 들었었어요. 너무 축하드리고. 그런데 사장님은 항상 보너스, 리드 보너스에다가 목표를 두고 요즘 더 매진하고 있어서 그래서 신규 5명의 새로운 BR 멤버가 생겼다고 저는 너무 축하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사장님 플랜 B의 정석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해야 합니다라고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간혹 플랜 B를 하다 보면 소비자 관리만 하고 끝나지 않느냐라는 고민과 거기에 고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티켓팅 수입이라는 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개념 정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티켓팅은 만약에 10회 티켓팅을 했다라고 하는 건 나는 그 소비자에게 10번의 데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데모를 하는 동안 이 사람에게 제품을 쓰게 할 건지, 나의 예비 사업자 명단이 될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소개자로 해서 어필리에이트로 될 건지, 이 명단 분류가 확실히 되는 나의 모습이지, 제가 그냥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뉴스킨의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데모를 할 때도 이 고객에게 확장이 되어질 것이 있는지를 보고 명단을 조금 더 우선순위와 후순위를 정하면서 제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하면서 지금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네. 여러모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굿뉴스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한테 플랜 B의 대명사로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4주 뒤면 MC로 나오십니다.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은 MC 원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스폰서님이신 김정선 리더님께서 백만장자가 전하는 MC 원픽 전해주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음소거 해제해 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바로 이어서 달려보도록 할까요? 네. 네, 먼저 제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됐다. 예, 오늘 이어서 혈당 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가족들 만나면 이번 명절이 참 너무 길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하도록 꺼내서 자연스럽게 이 혈당 해지 이야기도 하고 G7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가지고 내가 가져간 G7을 팔뚝에 탁 채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좀 화두 꺼내기가 우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정말 눈치 보이고 이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해본 게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 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방하는 게 쉬워, 고치는 게 쉬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 연세 드신 또 친척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50대 후반이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70대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하도록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걸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이걸 하도록 꺼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뇨 예방하는 거 쉽지만 고치는 거 어렵잖아요. 암도 예방하는 게 쉬워요. 암이 걸려서 싸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뒤에서도 봤다시피. 그리고 훨씬 많은 돈과 시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어쩌면 평생 한 번 걸린 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년간 불어난 체중을 한 달에, 3달에 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암은 세포가 5년, 10년 걸려서 진행됐는데 수술로 딱 그 부분 떼냈다고 고쳐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운동 3일하고 근육량 안 오른다고 실망하는 것과 같아요. 몸은 원하는 게 있어요. 꾸준히를 원해요. 꾸준히를 뭔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를 주는 게 우리 건강인 것 같아요. 자산도 빈털터리가 돼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건 개고생이잖아요. 특히 건강은 밑바닥까지는 우리 가지 말자고요. 우리 큰 고생하지 말고 살아요. 올해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화두를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맞춰서 이런 어떤 핵심을 둔 이야기들을 꺼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러면서 화요일 날 우리가 T7을 채우고 혈당액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한번 해보자 했는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아직까지 해독도 안 해보고 몸 건강 관리를 전혀 안 했던 사람들한테 혈당 이야기만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너무 좋은 건 금상첨화 TR9T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이거 정도는 해보자라는 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혈당이 조절이 되는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내 몸이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 이렇게 봤을 때 장내 미생물과 떼내야 떼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결국은 인슐린이나 혈당도 췌장에서 관여를 하는 거고 소화 과정부터 먼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소화 과정이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해서 우리가 메타 나왔을 때 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유익균이 내 몸에 많다는 거는, 적정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탄수화물이 내 몸에 또 지방이 들어왔을 때 소화를 잘 시켜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근데 반대로 균형이 깨지면서 유해균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좋다 해도 나이만 먹어도 자연스럽게 이 기능들이 다 약화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방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방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장내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혈당액지와 이 메타는 정말 너무나 가까운 친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내 어떤 환경과 그다음에 그 좋은 환경 안에 내가 인슐린이라든지 혈당을 조절해서 내 몸 건강이 아주 기본적인 게 세팅이 되도록 한번 도와주는 그런 명절이 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 안에서 일어난 혈액의 어떤 상태를 알지 못하잖아. 24시간 너를 체크해 줄 기계가 있어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G7을 티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회원 중에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회원님의 사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 회원이 그 다른 회원이 단톡방에 혈당 그거 체크기가 해볼만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런 답변을 본인이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가족력이 있어 저도 어제 오후부터 10일 연속 측정 혈당계를 팔에 부착했거든요. 돈과 시간, 에너지를 들이는 일이기에 혼자 알기보다 좋은 정보를 나누고 싶어 글 올립니다. 10일 동안에 저의 기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착용을 완강히 거부했더니 회원이 이거 정말 재밌네요. 평생 음식 습관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특히 당뇨 가족력이 있는 저에게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면서 마이엣지를 먹게 되고 이런 어떤 사례들을 계속 올려주는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 PT를 올렸는데요. 제가 마이엣지를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몸에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근데 뭐 김보라 사장님도 나오시고 기타 리더 사장님들이 나오셔서 혈당액지를 막 강조하면서 저도 혈당액지를 한번 바꿔본 거예요. 40일간 지켰던 것이 있거든요. 첫 번째 음양탕입니다. 제가 박지은 지금 MC님 듣고 이 음양탕에 이제 소금을 저도 한 꼬집 넣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좋은 소금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도 좋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좋은 소금을 찾고 있는데, 음양탕에도 이렇게 넣어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점심과 저녁 전에 저는 하루 3번을 못 먹겠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2번 이렇게 혈당액지로 꾸준히 먹어봤고, 요즘 40일간 제가 정말 사랑하게 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마녀수프인데요. 와, 여기 진짜 이 마녀수프 저처럼 게으른 사람들고 바쁜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마녀수프를 모르시는 분은 뭐 검색해 보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레시피를 검색을 해보면 고기가 안 들어간 마녀수프가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고기를 넣으십시오.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로 넣으셔가지고 단백질 보충을 꼭 해주는 마녀수프를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40일간 혼자 탈 때는 하루 10분, 팀과 함께 하는 기간에는 30분씩 이렇게 라이딩과 같이 하면서 했더니 40일 만에 제 몸에서 3.3%가 빠지면서
진짜 너무 가벼운 걸 요즘 느낍니다. 이 가벼운 상태로도 명절을 보내게 돼서 너무 좋고 이 가벼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족들을 만났을 때 우리 제품 티어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음양탕이나 마녀수프를 소개해서 함께 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운동 진짜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뉴비트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마녀수프는 정말 저는 한 10일치씩 한꺼번에 한 통을 가득 그냥 곰솥단지에 한 번씩 끓이거든요. 그래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 놓고 이렇게 매일 저녁 먹고 있고 40일간 한 5번 정도 빠지고는 계속 이거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너무 다음날 아침에 좋고 장도 좋아지는 걸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하루 3끼로 이걸 먹겠다 하는 건 건강을 악화시키는 거고 반드시 점심에 좋은 건강 식단과 함께 저녁에 이 마녀숲을 함께 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긴 명절에 고기 반드시 넣어 주시고요. 이거 어떤가요? 우리 파트 치잖아요. 저도 이제 하루 정도는 이게 고스톱을 하거든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쓰리고 잡아주는 명절 어떤가요? 고지혈증, 고혈압, 고혈당 쓰리고 잡아주는 우리 돼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스폰서님이 50대 후반이 되셨어요? 내 말이 네. 저랑 슬픕니다. 띠동갑이신데. 그러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김정선 사장님, 스폰서님 다 가지셨는데 하나 안 가지신 게 있으시거든요. 예, 그게 군살입니다. 군살의 비결은 바로 저거였구나. 쓰리고까지 다 잡았구나 이제. 그러면서 방금 마지막 멘트까지. 그리고 가족들한테 좋은 정보 주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우리 제품만 또 티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까지 건강 정보 상식 알려주면 좋은데 오늘은 마녀수프까지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좋은 화두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리더 스피치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뉴스킨의 정석, 오늘은 플랜 B의 정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뉴스킨의 정석, 오늘은 플랜 B의 정석. 그런데 제가 오늘 플랜 B의 메인 게스트를 생각했을 때 이분을 생각하면 정말 군더더기가 없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리더님의 팀을 봐도 정말 군더더기 없는 훈련된 조직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쩜 이렇게 훈련된 조직이라는 강력한 느낌을 주는 팀을 구축하고 계실까라는 게 정말 궁금했는데 또 여기에서 하나 더 놀라웠던 거는 플랜 B로서 조직을 확장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 또 더 놀라웠었습니다. 40개 이상의 플랜 B 거점을 복제하고 계시고 그래서 혹시 폐업률은 얼마나 되세요? 하고 제가 실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무례한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폐업률도 거의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부득이한 또 사정에 의해서 그런 사례를 빼놓고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그렇게 사례가 있었지만 그렇다면 거의 폐업률도 제로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 비결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메인 게스트 김지영 리더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저랑 말씀을 한번 사전 미팅을 하실 때 플랜 사장님 죄송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네, 인사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가 급했네요. 네. 네. 저는 최고를 지향하는 Z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룹장님은 문희선 홍우진 사장님이십니다. 네. 아유, 지겨우실 텐데 제 소개는. 네. 정말 최근에 너무 자주 나오시는 리더님이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마다하지 않고 저희들에게 좋은 정보 주시는 리더님. 제가 그러면 오늘은 급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랜 B라는 그 네이밍, 그러니까 이름이 주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살짝 석연치 않은 게 있죠. 플랜 A가 안 돼서 플랜 B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리더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랜 A가 안 돼서 선택하는 것이 플랜 B가 절대 아니다. 플랜 B는 플랜 B가 아니다 사실.
사업을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 그리고 지인 소개를 받거나 콜드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플랜 B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 플랜 B를. 일단은 오늘은 그냥 플랜 B로 일컬으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사업에서 플랜 B는 주된 계획인 플랜 A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 전략이나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플랜 B는 뭐 단순히 실패를 대비한 비관적인 준비가 아니라 더 큰 성공을 위한 현명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유스킨에서 플랜 B가 따로 필요 있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플랜 B로 정의하기보다는 그 활동의 근거가 되는 그 중요한 지점을 정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점 마케팅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 막 금지했었잖아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2인 이상 집합 금지, 어떤 때는 이미 나 혼자 있지만 더 격렬하게 나 혼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또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방식을 찾아냈고 그걸 또 적응해냈고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끝나도 이후에 그 삶의 방식이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었잖아요. 우리만 해도 지금 현재 반드시 오프라인에 가야만 들을 수 있었던 이런 미팅을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요. 소규모로 지역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었고 기존의 대규모 강의장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개인 사무실이나 소규모 거점을 통해서 고객과 파트너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격증이 있다면 데몬스트레이션 행위도 합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도 좋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단순한 대체 전략이 아니라 그 유스킨 사업을 제대로 정석으로 펼치기 위한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항상 제 대답은 별거 없이 그냥 유스킨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음. 어 같은 뉴스킨인데 그때 당시 시대적인 또 뭔가 제약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돌파하고 싶으셔서 공간적인 또 창업을 해 주셨고, 또 그 거점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될 수 있게 오히려 진취적으로 비즈니스를 그때 비로소 시작을 하신 거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누군가는 그 샵을 오픈하고 거점을 마련하는 그 행위 자체를 초기 창업 비용, 투자 비용이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뉴스킨은 창업 비용 필요 없고 투자 비용 필요 없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리스크를 왜 또 감수해? 라는 생각을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으로 그 자영업의 리스크라 함은 지출이 소득보다 그 많아질 때를 그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유스킨을 활용한 창업은 그 일반 대규모 창업처럼 큰 자본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사무실 개념으로 운영해서 그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낮추도록 하는데 그 사실 또 리스크라는 게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스킨 사업을 시작을 하면 그 강의와 미팅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스폰서님이나 팀과 함께 그 사무실을 공유하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무실은 보증금과 월세가 지출이 되지만 관리 소득을 기대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 우리는 사업의 핵심 활동이 뭐 데몬스트레이션이라던가 뷰티 클래스, 뭐 그리고 강의, 트레이닝, 미팅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무실을 사업 확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면 그 처음부터 무리해서 개인 사무실을 열지 않고 스폰서의 공간을 공유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요. 하지만 여건이 허락을 해서 내 주변의 고객이 찾아오기 편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면 사업의 확장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실을 기능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관리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이거는 그 자체로 추가 수익이 되지 지출을 따져서 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업 성장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는 뭐 미팅, 체험 트레이닝, 초대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리는 없으니까 개인 사무실의 개념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진행을 한다면 저는 리스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해주셨던 얘기가 어떤 기업이나 회사가 그 기업 행위를 해 나갈 때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한데 사무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정말 동의를 하고, 센터처럼 센터의 개념에 관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덤 플러스 알파의 기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들었던 생각, 어쩌면 대중들한테는 허들을 낮추는 그런 장점도 있구나.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그 개념이 처음에는 대단히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꺼려하기도 하는데 그 생소한 네트워크 개념에 자영업이라는 것을 입혀서 접목하다 보니까 그 허들이 좀 낮아지겠구나. 진입의 허들이.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사장님은 맞습니다. 네,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저희가 또 그 프레임은 또 덕분에 네. 확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호기롭게 누구나 이제 거점을 오픈을 하죠. 시작을 했다가 저는 사실 주변에서 떠나기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점을 창업했다가 플랜 B를 창업했다가. 그런데 사장님의 조직에는 창업률도 대단하지만 폐업률이 거의 없다는 게 더 놀라웠거든요. 그럴 수 있는 비결,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뉴스킨 사업을 포기하는 케이스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거점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 대부분이 공간의 역할과 가치를 잘못 이해했거나 교육과 트레이닝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 거점의 진짜 장점은 매니아 고객 창출임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단순히 자영업으로만 인식한 경우인데요. 배우기보다 가게를 얻기 바빠서 그 트레이닝을 등한시하다 보면 우리 제품이 전부 기능성이잖아요. 이 제품의 특성과 대처법도 모른 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가 그냥 와서 뉴스킨 제품이네요? 라는 한마디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화들짝 놀라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요. 뉴스킨 사업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성질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인 2 곱하기 2는 6 이라는 이 시너지 공식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간이 가져올 가치보다 그 눈앞의 수익만 바라보고 단기적인 손익계산에 매몰돼서 운영에 대한 갈등이 생겨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이런 경우는 좀 제가 못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시스템을 등한시하다 보면 점점 방향성이 달라지고 그 고객 방문과 팀 활동이 부족하다 보면 공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경우인데요. 특히 그 뷰티 클래스나 그 정기적인 활동이 상시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거점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또한 우리 그 제품이 일반 화장품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피부과 시술에서 사용하는 고급 성분을 홈케어로 말도 안 되게 제공하는 혁신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페이스 갈바닉 젤에는 고품질 히알루론산과 활성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피부과 시술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경제적인 거죠. 하지만 이 가치를 충분히 어필을 하지 못하면 단순한 가격 경쟁 구도에 들어가서 리스크가 커집니다. 자영업은 원가 절감이 최우선 과제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제일 한 방울에 물을 99% 타서 써도 일반 샵 좋은 제품보다는 좋은 제품일걸요. 하지만 그렇게 난다 긴다 하는 업계에서 이렇게 관리하면 우리 같은 초보들이 실력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트레이닝과 확신이 부족하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거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고객이 브랜드와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홈케어 소득과 그 확장 가능성의 비전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협업과 팀들의 연결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 성공 가능성도 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러네요. 우리 쉐이핑 젤에다가 물을 잔뜩 타서 해도 일반 샵에서 쓰는 제품보다는 훨씬 좋을 건데, 근데 자꾸 그렇게 원가를 따지다가 또 누스킨 거점들도 그렇게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시스템이 정말 철저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목표가 어, 셀링과 레퍼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점으로 얘기하면 목표가 티켓팅이 되면 안 된다. 처음에 목표도 티켓팅, 끝에 목표도 티켓팅.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고 결국은 보상, 그러니까 리드 보너스 그걸 목표로 해야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살짝 그 얘기도 좀 덧붙여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는 제가 그 PPT로 조금 아, 준비를 그러셨어요?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사장님 지금 최근에 이거는 사전에 제가 준비된 질문은 아니지만 창업 세미나도 진행하고 계시죠? 네네. 네. 그 창업 세미나의 형태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창업 세미나도 네. 우리 강변 그 센터도 그렇고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네. 거기에서 신규를 영입하기 위한 초대 세미나들 하시지 않나요? 그 세미나의 구성은 현실 점검, 그리고 스킨 제품의 우수성, 그리고 이 제품에서 관리를 했을 때 얼마나 훌륭하게 비포 애프터가 나는지, 그리고 초보자들도 배워서 할 수 있는 일, 뭐 이렇게 그냥 정말 뉴스킨 사업 세미나를 합니다. 음, 사실, 그게 네. 훨씬 뭔가 가면을 쓰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음. 진솔하게 다가가더라고요. 아, 저도 사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리크루팅 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플랜 B를 했으면 좋겠는 분도 계셔서 제가 관심이 좀 지대해졌는데, 그럴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렇다면 나는 뉴스킨 비즈니스의 비전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나는 해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앞에 창업 세미나가 붙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뭔가의 정보를 더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두려운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군요. 뉴스킨을 다이렉트로 그냥 전달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어,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플랜 B로 알려드리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무점포로도 점포를 가지고도, 그리고 음. 점포가 있는 그 스폰서의 샵을 공유해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플랜 B를 멋지게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데 사장님께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플랜 B로 사업을 진행할 때 절대 타협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라. 놓치지는 마셔라 하는 것들 PPT로 오늘 준비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전달해 주십시오. 자, 공유가 되셨을까요? 네네. 네, 됐습니다. 네. 사실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잔뜩 기대를 하고 들어오실 텐데, 사실 정리를 하다 보면 뉴스킨 사업을 잘하는 방법과 똑같아서 이거 그냥 뉴스킨 사업 전개 방법일 텐데 도움이 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찾아가는 시간이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저희 파트너 또는 저희 팀에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하든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성공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잖아요. 본질은 우리가 하는 일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고, 또 정체성은 우리가 누군지, 무엇을 대표하는지를 정의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성공의 원리는 이러한 그 본질과 정체성을 기반으로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수록 이끌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몇 장 정리했는데 그냥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보상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하잖아요. 뉴스킨의 본질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예시를 듣는 분들입니다. 그 이원복 셰프와 백종원 대표를 보면 이 두 분 다 요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이연복 씨는 뛰어난 요리 실력을 가진 셰프이고, 백종원 씨는 선택받는 식당의 원리를 이해해서, 잠시만요. 이해해서 그 프랜차이즈의 제왕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2023년 매출이 4천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왜 사 먹는지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원리에 따라서 재료와 조리법을 대입을 해서 선택받는 그 프랜차이즈를 끊임없이 만들어낸 거죠. 백종원 씨와 이연복 셰프는 요리를 배우는 목적이 달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먹는다면 이연복 셰프를 선택하겠지만, 내 삶의 파트너나 그 사업 모델을 본다면 백종원 씨처럼 당연히 되고 싶지 않으실까요? 저는 조금 심오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내 영혼을 닿는 거점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이라면 그것을 담아내는 육신이 바로 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육신이 건강을 해야 그 영혼이 제 역할을 하듯이 거점 마케팅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기능하고 확장되도록 기반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점 마케팅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지탱하고 연결하는 그 본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 그리고 제품의 그 철학은 사람들에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제공해서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회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저희 목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점을 오픈하시면 우리가 일반적인 뉴스킨 사업을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본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본점이 된다라고 하면 경영을 배워야 된다는 뜻도 있겠죠. 앞선 시간에 그 김한정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내가 이 자영업에 매몰되려고 생각하시고 목표를 정하고 하시면 이 거점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교육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배워서 익히고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교육을 해서 내 이하 파트너들이 거점을 운영을 할 때 잘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본질적인 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 팀에서 거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시스템과 드림캠프 참석이 필수거든요.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큰 투자를 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만큼 큰 그림을 보고 끝점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방향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퍼즐을 맞출 때 전체 완성된 그림을 보고 맞추는 것이랑 조각 하나하나만 보고 맞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시스템과 드림캠프는 사업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성공으로 가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필참입니다. 특히나 거점을 하실수록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비행기를 20시간 타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피곤해서 거절할 수 있지만 도착지가 그리스 산토리니예요 라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목표와 끝점을 알게 되면 그 과정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점을 운영을 하시는 그 파트너들 중에 드림캠프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공적으로 지금 거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게 파트너, 그러니까 이하의 그 거점을 많이 배출하시는 분들은 모두 이 드림캠프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시스템이나 드림캠프 참석을 권유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의 비전과 꿈을 이끌어주는 안내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거점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스템을 굉장히 군더더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라서 들어오시려고도 하죠. 하지만 우리 어떤 일을 성공하든지 간에 지식이 아니라 열정과 에너지로 우리 움직여진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 열정은 지식이 아니라 그리고 꿈과 에너지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꿈이 생기면 방법은 스스로 찾아내지 않던가요? 드림캠프와 시스템은 이런 꿈과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얻는 에너지와 동기부여는 거점을 운영을 할 때 필요한 꾸준한 에너지와 자신감 그리고 실행력을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세요. 그래서 시스템을 운영하실수록 이것만은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사업가들도 똑같겠지만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 시스템 참석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 투자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돈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돈을 받으시려고 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 유스킨 사업은 사실은 크게 실력 없이 뭐 배우지 않고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의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내 주머니에 넣는 거래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 포지션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실패하는 그 에스테틱의 원장님들의 대부분은 포지션이 관리사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이유는 결정하기가 힘드니까 전문가를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모든 내용을 다 듣는 것 같지만 상담받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분의 첫 마디에 결정을 합니다.
아, 이 사람 전문가구나. 그게 결정이 되면 내가 부르는 대로,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이분은 컨설팅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퍼스널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교육자의 위치에서 소비자를 만나셔야 하는데 많이들 이걸 자신 없어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원리를 아시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 일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하우 이런 거보다는 원리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공식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요. 그 유스킨 제품에는 원칙과 철학 그리고 공식이 존재를 해요. 이 제품의 타겟은 누군가? 이 제품이 해결하라는 문제는 뭔가? 그리고 이 제품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고객을 컨설팅할 때 그리고 고객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분의 니즈에 딱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에 대한 신뢰와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겠죠. 유스캔의 철학과 제품의 작동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요. 진짜 전문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데 가장 힘든 벽이 될 수도 있는 상담 중에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 보면 이분이 원하는 게 단기 감량인지 무조건 빠지는 건지 혹은 체질을 바꾸는 건지 건강해지는 건지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접근 방식과 첫 단추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과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방향과 어긋나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TR9 T는 당신의 체질을 바꿔주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무게가 늘 수도 있고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고객들은 꼭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안 빠져요? 근데 왜 그대로예요? 근데 왜 더 늘었어요? 이렇게 계속 막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기준이 바뀌면 선택이 지속되겠죠. 정기구매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얘기를 계속 듣냐 말이죠. 그래서 시스템에 초대를 하셔야죠. 그래서 시스템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유스킨과 파마넥스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타겟과 철학과 컨셉이 시중에 있는 제품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파는 거일 거예요. 그러면 팔릴 만한 거를 만들어야 될 거고 단기적으로 사고 싶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커싱이겠죠.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한 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살이 더 찌고 무게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 또 하나의 제품은 무조건 2주 안에 2kg 빠져요 라고 어떤 거 하시겠냐고 물으면 무조건 2kg 빠지는 걸 선택하겠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내 피부가 건조하고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A라고 하는 제품은 바르니까 바로 부드럽고 촉촉하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당장 건조하고 당기지도 않아요. 근데 유스킨 제품은 어때요? 발라봤더니 따갑고 다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고 땡기고 힘들어 죽겠어요. 어떤 거 쓰시겠어요? 대부분 A를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제품과 아이템의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판매가 목적이니까 단기적으로 사고 싶게 만들면 굳이 뭔가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굳이 신뢰를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편함을 없애주고 단기적인 만족만 제공을 하면 됩니다. 화장품도 그렇고 식품도 대중들이 원하는 느낌과 감정에 집중을 해요. 피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촉촉하고 부드럽고 느낌이 좋을 수 있지만 피부 현재 상태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일을 하지 않을 테고 그러면 피부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겠고 그러면 점점 더 대신해주는 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피부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점점 기름이 많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겠죠. 근데 유스킨 제품이 뭔가 어려운 거예요. 기능의 회복을 돕고 원인의 해결을 직접 스스로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장점은 원인을 해결해줘요. 다이어트를 왜 하고 싶으세요? 장기적으로 내 몸이 건강해지고 더 아름답고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거라면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있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무조건 원인을 해결해 드릴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피부 같은 경우도 현재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은
뭐 탄력도 떨어지고 건조하고 거칠어진 이런 피부를 더 젊었을 때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간과 가정과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대중적인 유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써볼까 하고 아무렇게나 발라놓기만 한다고, 아무렇게나 먹기만 한다고 기능을 100% 발휘할 수는 없는 거죠. 길게 봤을 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결과를 내줄 수 있는데, 짧게 봤을 때는 느낌이 좋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원리를 파악하고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이놈의 회사는 왜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는 제품을 만들었지? 왜 이렇게 호전 반응이 있도록 만들어놨지? 그 하다못해 오버드라이브를 드시고도 저희 그 고객 중에 막 앓고 끙끙 앓아 누우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왜 이런 거를 만들었을까요? 회사가 몰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운영 과학진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알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야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뭐가 됐든지 간에 옳은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은 저희 보고 책임지라는 겁니다. 회사는 옳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끝내주게 만들어 줄 테니 그 중간 과정들은 당신들이 책임져. 그러니까 우리한테 매출에 대한 지분을 주는 겁니다. 그 지분을 받는 이유는 과정을 책임지라고. 결과는 무조건 보장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어 놨으니 과정은 당신의 책임을 지면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계산해서 주겠다. 사실은 굉장히 그 간단한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품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하고요. 내 체험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간접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해요. 여러분들 거점을 오픈하시고 내 고객에게 실험하실 건가요? 다른 집은 어떻게 장사하는지, 어떤 크레임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매일 아침 내 경쟁 상대가 공짜로 노하우를 들려주는 곳이 있는데 도대체 왜 안 들어오시냐는 거죠. 세상에 그 경쟁 상대가 노하우를 알려주는 곳이 세상 천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 저희의 정체성은 저희는 사업을 파는 거예요. 저희의 최고의 아이템은 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티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려줄게요. 당신한테 제품을 구매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내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그분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저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제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충분한 관리와 함께 홈케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지출이 투자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혜택으로는 효과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리를 해드리고요. 뒤에는 혼자서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셀프 클래스 교육을 통해서 활용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제품과 관리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배우시면요, 당신이 뉴스킨에서 사용한 지출이 소득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킨은 이 두 가지 행위에 그 셀프 관리와 티칭의 가치를 매겨서 다른 보상을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뉴스킨의 소득 중에 처음 접하시게 될 최대 20%의 셀링 보너스는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인데, 여러분들 부자들이 선호하는 소득 갖고 싶지 않으세요? 그 5%의 보너스는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팀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이 소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품을 쓰시면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당신이 위한 그 투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같이 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소득과 셀링 보너스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리딩 보너스는 인생을 바꿉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리딩 보너스는 나 혼자의 노력이 아닌 내가 돕고 내가 성공시킨 내 오른팔, 내 파트너 거점을 성공시켜가는 과정에 대한 소득인데, 지금의 선택이 단기적인 성과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자유랑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멀리 내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행복하시려면 같이 있을 때
가장 나다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극은 언젠가 끝나고 진짜 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거점을 운영을 하면서 뉴스킨 사업 우리의 정체성을 감추지 마세요. 우리의 그 뉴스킨 사업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뉴스키너답게 가장 진솔하고 당당하게 이 사업을 대하는 것이 거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나답게 뉴스킨답게 뉴스킨의 가치를 당당히 전달하시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플랜 B를 내가 하지도 않는데 이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있을까?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근데 사실은 플랜 B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내가 전달할 수도 있고 해봄직한 했으면 좋겠는 그런 또 형태의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너무 듣고 싶었던 얘기를 사장님께 요청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듣고 있는데 시스템과 정체성 이 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통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 김지영 사장님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힘줘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플랜 B를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그 소득을 단기간적으로 벌고 있다고 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뉴스킨 비즈니스에서 성공의 지표, 성공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석세스 트립, 티메리트 트립 이런 것들에 소홀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 또한 사장님과 더불어서 이 석세스 트립도 많이 달성하고 싶고 비즈니스로 많이 확장하고 싶고 그래서 이 플랜 B도 잘 배워서 습득해서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 욕심도 부려봅니다. 사장님께서 해주셨던 얘기, 관리사가 되지 말고 전문가가 되자라고 하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마지막 보상, 그 보상을 위해서 멀리 보고 뛰자.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내내 정말 개미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정말 숨죽이고 저희 경청했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오늘의 성의도를 이걸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의 성의도, 플랜 A든 플랜 B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몫을 하자. 그것은 뭐냐면 오늘 단 한 명이라도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 그것에 대한 방법은 플랜 A든 플랜 B든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 한 명이라도 네트워크를 확장하자는 것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지영 사장님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는 멘트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는 아직 하지 않으셔서 네. 네. 뻔한 이야기를 너무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일은 항상 어떤 노하우를 얘기를 할 때 기본이 가장 바탕이 되어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느낌으로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노하우를 제가 항상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라도 또 나눠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늘 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덤으로 얻어갔던 것은 그 샵 마케팅 플랜 B에 대한 저는 선입견도 오늘 좀 많이 깨졌습니다. 네.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